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 사실은 제가 녹화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방송 시작을 누르는 바람에 유튜브로 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한 3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갖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내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오늘은 콘도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좀 시간이 났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그래서 좀 더 중요한 내용을 올려드리고요. 그 내용은 그냥 주중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콘도 영상은. 그리고 또 지금 있는 내용을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내용들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국의 콘도를 사서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실패할 확률이 높게 거래를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뭐든지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식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이죠. 인식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태국하고 베트남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비교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다 같은 동남아니까 다 비슷한 줄 압니다. 다르죠. 물가도 다르고 금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당장 어떤 나라는 아예 레지던트를 살 수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당장 태국만 해도 콘도 이외에 외국인이 소유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죠. 이런 식으로 제도적 장치가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적 장치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접근을 하게 되면 여전히 저한테 상담을 할 때 그 나라에선 살 수도 없는데 그 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기준금리, 해외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데 기준금리도 제대로 확인을 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어떤 국가, 제가 어떤 국가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어떤 국가는 적금을 하면 최하 7% 줍니다. 지금 많이 내린 겁니다. 금리가 많이 코로나 때 내려가지고 이제 7% 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거의 10% 나왔거든요. 적금 금리가 10% 나오는데 누가 부동산 투자를 합니까? 자, 두 번째로 제가 쉬운 예로 가르쳐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해운대 같은 곳 얘기 드립니다. 관광지 찾으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산에 오면 부산의 인구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울산, 창원만 해도 1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 배후 인구가 최하 500만이 넘습니다. 거기에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해운대에는 어느 사람들이 많이 삽니까? 외국인이 투자를 많이 한다 손 치더라도 대부분 전부 다 내국인이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시화가 잘 되어 있지 않는 동남아 국가의 해안가에 있는 관광도시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허벌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비싼 레지던트들은 내국인이 얼마만큼 수요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겉으로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제주도에 집 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실정이 다른데도. 자, 그럼 이걸 조금 확장시켜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판에 박힌 듯 찍어낸 듯한 집들에 삽니다. 그러면 면적도 대부분 찍어낸 듯한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면적을 그대로 해외에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나라는 3억 주고 10평 살 수 있고 어떤 나라는 3억 주고 30평 살 수 있고 어떤 나라는 3억 주고 100평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얘기를 하면 면적이 좁은데 합니다. 그럼 돈 많이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써야죠. 제가 저번에 가르쳐 드렸지만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는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뭐 하냐면 내가 3억을 투자할 건데 한국에서 내가 35평 아파트 살고 있으니까 35평 아파트를 하고 비슷한 면적을 사야지라고 접근을 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 투자성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저같이 특수한 사람들 빼고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와갖고 3억짜리 콘도를 사는데 뭐 어떻고 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이분은 투자를 시키면 안 된다 하면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대부분의 에이전트들한테 내가 3억 들고 있는데 콘도 이런 거 찾는다 하면 찾아줍니다.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나한테 돈이 되니까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적인 생각들을 대부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사시고 계시는 그 대단지 아파트 있잖아요. 대단지 아파트가 주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형 아파트, 그렇게 대단지 아파트는 중국 같은 데나 가야 볼 수 있고요. 대부분 나라에서 저 외곽에 빈민층들 사는데 가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특수한 형태로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동마다 가격이 책정되는 겁니다. 왜? 전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방식을 해외 부동산을 할 때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해외 부동산 자체를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시화해서 이제 오늘 광고까지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구하는 것부터 접근을 하면 쉽게 얘기를 해서 콘도를 사는 것부터 접근을 하면 콘도만 찾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 뻔합니다. 통로, 에까마이, 아속에서 동쪽, 온누 정도까지. 그 다음에 어딥니까? 아속에서 북쪽, 빨랑까오 정도까지. 그 이외에 서쪽은 좋아도 안 가요. 자,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찾는 지역이 굉장히 협소한 지역에서 찾고 있는 것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글을 써놓으면 이 동네가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진짜인가? 부동산적 관점에서 보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쪽에 찾으니까 저는 그쪽에만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원하니까 그쪽 걸 주는 겁니다. 그쪽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걸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은 거치지 않고 어떻게 가느냐? 광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태국의 부동산 사이트는 한국의 부동산 사이트하고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태국에는 한국의 국토부에서 나오는 실거래가 조회 같은 것들이 있지도 않습니다. 당장 자, 우리 DD 프로퍼티로 가봅시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인프레션 에커마이라고 있습니다. 자, 인프레션 에커마이를 보면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2002년에 컴플리션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보력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시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도 있죠. 그리고 판매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쭉 내용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콘도는 존재를 하는 걸까요? 자, 에까마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코로나 이전에 에까마이에서 판매를 했던, 그러니까 2018년부터 판매를 했던 콘도는 딱 7개입니다. 그 7개는 뭐냐면 마루 에까마이 2, 그 다음에 리듬 에까마이 이스테이트, 그 다음에 파크 오리진 통로, 사실 통로라고 보기 힘들죠. 위치상 에까마이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테 에까마이, 그 다음에 빅시 옆에 보시면 리치 에까마이, 그 다음에 지금은 아예 접어버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 부분, 여기 보면 콘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 콘도 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PT 에까마이, 요렇게가 7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성된 콘도는 4개입니다. 마루, XT, 리듬 에까마이 이스테이트, 그 다음에 오리진 통로, 파크 오리진 통로, 이렇게 4개입니다. 그럼 3개는 어디 갔을까요? 보시다시피 건설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러면 완성된 콘도 중에 제가 임프레션이라는 콘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왜 팔고 있을까요? 자, 해당 콘도 임프레션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도로 해서 가는 게 낫겠네요. 임프레션 돼 있죠. 자, 임프레션 자, 임프레션 에까마이 보면 지금 이렇게 전부 다 팔고 있죠. 히플랍에도 있고요. 지금 전부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콘도에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리뷰 보면 4.8이 나옵니다. 레이팅이. 자, 리뷰 한번 보겠습니다. 리뷰 한번 보시면 두 개가, 자, 별 하나짜리 2개 빼고 전부 다 밑에 보면 작업해 놓은 거죠. 작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헛소리를 써놨죠. 콘도는 셔벳 클럽 바로 옆에 있으면 매일 밤 2시까지 음악이 울리며 아침에는 아침까지 술에 취해 있습니다. 돼 있죠. 이게 이분이 한국 사람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셔벳에서 술 먹고 나와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셔벳에 바로 앞에 있어도 음악 소리 안 들립니다. 거의. 그런데 고층에 있는 콘도에서는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바로 옆에 있어도.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2019년에 예약했는데 현재 EIA 문제 있어 건설하지 않고 있고 1년 동안 환불 요청을 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 해당 콘도는 EIA 때문에 건설 허가가 내지 않았고 좌초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DD 프로퍼티 같은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렌탈만 찾아도요. 20개 찾아서 전화 돌리면 5개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15개는 거의 다 허위 매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모르면서 DD 프로퍼티 운운하시는 거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해당 콘도들 리치나 이런 콘도들 건설 안 될 거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사지 말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알았느냐? 해당 콘도는 안 되게 되어 있는 콘도들입니다. 가격부터가 이미 잘못된 콘도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 그만한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허락이 나올 리가 없는 콘도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세 군데 콘도들의 단점은 뭐냐면 굉장히 작은 회사들입니다. 큰 회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리드메카마이 이스테이트나 파크 오리진 통로나
XD에까마이나 또 마루투나 이런 콘도들의 회사들, 건설사들은 굉장히 큰 건설사들이지만 해당 건설사는 굉장히 조그마한 건설사들입니다. 근데 과연 저런 콘도를 판매를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 과연 판매가 될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판매가 부족해도 건물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작은 건설사들은 판매가 부족하면 건물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가격표를 여러분들이 콘도를 보러 가서 직접 들어갔을 때, 콘도를 보러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우리 콘도 좋다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직원이 이런 큐어테이션의 가격표를 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과연 이 콘도 판매 직원이 준 가격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최저 가격표를 준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 더 리치 에까나이 같은 경우에 이 콘도를 판매한 3년 전에 주체는 누구였느냐? CBR이었습니다. 여러분들 CBR이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부동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 콘도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를 할 때 직원은 건설사의 판매 직원입니까? CBR이 직원입니까? CBR이 그냥 직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염려하는 판매 방식, 외국인 쿼터와 내국인 쿼터가 있으면 외국인 쿼터는 외부에 있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내국인 쿼터는 건설사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외부에 있는 기관이 판매를 할 때 이 외부에 있는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외국인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말단 직원들은요, 태국인 쿼터 가격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주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콘도를 사면서 얼마에 샀는지, 잘 샀는지,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그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물건을 샀을 때부터 비싸게 잘못된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나마 지어지면 다행인데 지금처럼 안 지어지면 돈만 또 묶이는 거죠. 작은 회사니까. 또 다른 문제. 자, 이야기 설명을 하기 쉽게 빨랑까오로 갑시다. 자, 빨랑까오처럼 가격대가 오락가락가 이제 변동이 큰 지역인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간단하게 우리 예를 하나 들읍시다. 지금 보면 특정 콘도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콘도는 직접 가보신 분은 앞에서 보시면 굉장히 멋있고 예쁩니다. 자, 그런데 이 콘도의 가격은 25만 바트이 넘습니다. 고층 기준으로. 스퀘어미터당.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콘도들은 비싸봐야 15만 바트입니다. 자, 그러면 10만 바트 이상의 차이가 나죠. 가격 차이가. 자, 그러면 이 지역이 대부분이 26만 바트, 25만 바트이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뒤에 있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콘도들이 15만 바트이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 지역 가격 중에서 낮은 콘도의 가격이 15만 바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26만 바트, 25만 바트을 사도 소화가 될 거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했듯이 26만 바트, 25만 바트이면 어디 가서 삽니까? 에까나이 정도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조금 돈 더 주면요, 저 밑에 아속 쪽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오면 이 지역 있죠. 이 지역도 보면 18만 바트짜리가 있는 반면에 거의 30만 바트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바트 넘어가게 되면 어디 가서 살면 됩니까?
통로 역쪽으로 가서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태국은 한국하고 다르게 지역마다 가격이 전부 다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얘기했듯이 살 때 개별적인 콘도의 가격도 몰라. 그리고 여기 와서의 가격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역 가격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콘도를 사려고 하면 이 지역에서 기본적인 판매를 할 때 가장 평균적인 가격대 이하로 콘도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가격이 평균 이하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걸 전부 다 모르고 샀기 때문에 전부 다 잘못된 콘도들을 잘못된 가격에 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 전철역 있고 에어링크 있고 보면 전부 다 좋아 보이잖아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다 좋죠. 한국식으로 따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속에서 한국안밖에 안 돼. 거의 아속이죠 그냥. 아속에서 한국안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에어링크 있어. 전철 있어. 사통팔달 사거리야. 그리고 대기업 본사도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국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여러분들 콘도 사라고 하면요. 아속에서 빨랑까우까지, 아속에서 온누까지 정도. 이외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방콕이란 도시가 이만한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콘도들과 이 서쪽에 있는 콘도들하고 비교를 해서 동쪽에 있는 콘도들이 서쪽에 있는 콘도보다 다 좋습니까? 같은 가격일 때? 자, 지금껏 이 문제를 이야기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문제를 했던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한국적인 마인드를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콘도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격을 정확하게 맞게 받는지 안 받는지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걸어서 콘도로 들어가면요. 자, 그래서 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콘도를 찾을 게 아니라 다른 것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방콕에서 봉아저씨였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